불금에 진행하는 노영희 진더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토너 불금 토론 시간인데요. 진보와 보수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패널이 나와서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 보이죠? 모르겠습니다. 목이 오다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또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노영의 디너쇼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이고 세 번째인가요, 우리는? 예, 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 카메라 앵글이 우리 노영이 우리 주인님만 엄청나게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뭔 와, 소리야 지금 비교해봐야 지금 최고, 자기 최고. 얼굴 예쁘게 나오는데 지금 저 떡대 지금 2배요. 일부러 그거 지금 떡대 지적하려는 쓰지 거야? 말라고 했는데 큰일 났다. 알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어쨌든 뭐 미모로는 제가 이경 대변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빨리 얘기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게 항상 있죠. 불금 토론 코너 속의 코너 2주의 떡상과 진상 꼽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곽 위원장님 뭐 워낙 잘 아시니까 이 대변인께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인물이나 뭐 상황이나 정치나 문제나 이런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뽑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떡상은 정말 핫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진상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죠. 자, 왜 그렇게 뽑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곽관영 위원장님, 이번 주 떡상은 누굽니까? 뭡니까? 이 심각한 이야기 하기 전에 좀 훈훈한 말씀 저는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정치 이슈는 아니고요. 사회면에 나온 이슈예요. 네. 사회면에. 제목으로 따지면 충남 금산의 용기 있는 초등학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사실 이게 뭐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지난 25일 날 아침에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길가에서 승용차가 이게 초등학생 5명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해요, 애기들. 다행히 뭐 이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나 보죠? 뭐 큰 사고였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렇게 했는데 뭐 운전하는 분이 뭐 약물이나 음주나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너무 피곤해서 감기약 먹고 운전하다 실수했다 뭐 이런 건데 아이고야. 그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초등학생이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다쳤는데 옆에 더 크게 다친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자기도 몸 가누기 힘든데 막 다 부축해갖고 데리고 나오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피해 어린이가 네네. 자기도 아이고야. 다쳤는데 네네. 자기 친구가 더 많이 다쳤다고 생각해서 네네. 그 친구를 구해주는 거예요?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게 잡혔어요. 와, 근데 이게 어디 정말 한 인터넷 웃기네. 커뮤니티에 떴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운전하신 분이 누구냐면 외국인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에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충분히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후원의 손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미담처럼 알려져 있고 이 친구들 치료 잘 받으라고 아직도 열심히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신데 우리 스픽스의 아주 따뜻한 애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야, 정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와, 야, 또 이렇게 또 훈훈한 소식, 물론 좀 비극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그 초등학생 갑자기 정말 보고 싶어지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자, 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도움 주실 분 있으시면 좀 찾아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번 주 떡상 누굴까요? 떡상 지금 방금 말씀드린 떡상 그이고 진상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알겠어요. 좀 얘기할 것 같은데 뭐 그냥 간단히 키워드만. 아니야, 일단 떡상이 아까 그 초등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경 대변인님. 그 처음에 너무 훈훈하게 나가가지고 저는 오늘 처음이잖아요. 저 오늘 떡상 이경했거든요. 자기? 아이고. 본인을 떡상으로 해서는 대통령 처음 봤네. 그럼 반박을 어떻게 하죠? 일단 봅시다. 네네. 자,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에서 그 질의했을 때 이거 간단하게 우리 어차피 반복할 거니까 그건 뺄게요. 질의에서 막 손을 휘저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걸겠다. 김의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모든 관련해서. 것을 걸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담동 그 술 파티 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무슨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을 다 봤잖아요. 네. 모든 걸 다 걸고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왜 모든 것을 다 거냐. 그래서 살포시 SNS에 그냥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아이폰 비밀번호를 걸어보세요. 정말 저 되게 친절하게 썼어요. 엄청나게 친절하게 썼거든요. 네, 아주 좋으네요. 네, 그런데 그 기사에 뭐 댓글이 수천 개. 근데 웬만해서 제가 나왔던 많이 검색을 했던 글 중에
그렇게 이경훈 되게 잘했다라는 거 보통 없었어요. 보통은 다 국민의힘 쪽에서 왜 그러세요? 자 좌표 찍어 얘 가서 죽여. 그래서 아이, 저는 왜 항상 아니에요? 매번 수백 명한테 당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한 2, 3천 명한테 항상 하루에 그것도 그렇게 당했던 사람인데 네. 이번에는 웬일이야? 네, 다들 이렇게 너무 시원하다, 잘했다. 그래서 한번 제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 그리고 요즘 너무 힘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떡상으로 이경을. 네. 저 인정합니다. 떡상 맞네요. 이 떡상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네요. 인정하시는 어, 거예요? 좀 예, 부끄럽습니다. 인정합니다. 좀 맞네요. 또 쿨한 우리 또 이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자, 우리 떡상은 다 좋은 말로 다 일단 오케이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진상은 어떨까요? 이 자세히 얘기할 것 같아서 간단한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겸이 쏘아올린 작은 공, 김의겸 발 술자리 의혹. 그게 진상이에요? 예, 근데 제가 김의겸 의원 자체를 이 음. 진상으로 선정한 게 아니라 그 의혹 자체를 지금 선정을 한 이유가 김의겸 의원 사실 미리 뭐 좀 말씀드리면 그런 발언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질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 주 내내 모든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있다. 저는 거기에 있어서 책임을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모든 이슈를 주도한 진상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으로 하는 이유는 뭐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여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는데 그렇게 경솔하게 뭐 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뭐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 경솔하게 국회에서 뭐 발언한. 근데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그 질의를 그런 질의도 못하냐 국회의원이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비판할 지점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맞서는 또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관련된 얘기도 좀 자세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주의 진상으로 뽑아주셨는데 동의하신가요? 저 동의할 수 없죠. 음. 솔직히 말씀 주신 것처럼 질의할 수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질의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질의한 것이고요. 질의해야 하는 부분을 국회의원이 질의한 것이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그렇게 급발진을 했는지 그 배경은 솔직히 이 이슈가요. 김의겸 의원이 잘못해서 이슈인 것인가 아니면 이 이슈가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국민들도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이슈를 아마 그냥 두고 이대로 김의겸 의원 왜 그랬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진상으로 뽑아주셨지만 솔직히 우리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토론할 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말씀 나누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이경 부대변인님께서 가져온 진상은 뭡니까? 저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검찰로 할 것인가 김진태로 할 것인가. 둘 다 하죠. 뭐. 김진태의 근데 김진태는 그냥 간단하게만 네네네. 좀 미안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그냥 진상이다라고 넘어갈 정도의 그 어떤 무게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래서 좀 미안, 너무 가벼웠다. 이 정도로 딱 끝내고 검찰이요. 이번에 검찰이 네. 남욱, 지건희 씨, 정민용, 유동규까지는 증언이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돈이 갔어.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는 범죄자들끼리 입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증거물, 물증이 없지 않아. 그렇죠. 그랬더니 갑자기 검찰이 물증이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가방? 것이 종이 상자와 가방이래요. 네네. 자, 근데 그 종이 상자와 가방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어디서 찾았냐? 근데 검찰이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론 통해서 본 거는 뭐냐면 김용에게 전달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입니다. 유동규 씨한테 네, 찾았다 그거 그럼 아니에요? 유동규 씨한테 찾았다는 거잖아. 이걸로 유추해 봤을 땐. 자, 우리 종이 상자에 비타 500 같은 그 종이 상자에 5만 원권이 그것도 몇 년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팩트 체크를 했어요. 돈 뭉치로 넣으면 1억 2,500만 원, 그 뭉치 따발을 풀으면 1억 7천만 원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돈 전달할 때 뭐 1억이니 1억 몇 천만 원 잘라서 몇 번 4회 정도에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언론에서 종이 상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비타 500 박스에 가방에 넣습니다. 갖다 줘요. 네. 근데 이 가방은 첫 번째 명품이거나 두 번째 내가 너무 아끼는 가방이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았어. 네. 그럼 종이 상자는 왜 가져오죠? 이 종이 상자를 왜 가져왔을까? 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가 관대하게, 저는 관대하는 컨셉으로 요즘 가고 맞습니다. 싶어요. 네. 그래서 관대하게. 자, 1년 전에 내가 줬던 그 종이 상자를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줬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난 이 종이 상자를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어. 내가 돈 그리고 줬기 때문에? 가져왔다. 돈 줬던 내가 기념으로? 줬어.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네. 이 사람은 이동규 씨는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알뜰해요. 재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가방도 솔직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방. AI 가방이냐. 돌아왔다 알아서. 그 가방 여러 가지가 엄마가 있네. 사준 가방이라고. 그래서 가져왔다고. 근데 우리가 돈을 넣어가지고 준 가방을 돌려와서 내가 그것만 보관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엄마가 사준 가방. 어떻습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2개 하신 건데요. 저 2개 골라올 걸 그랬습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 아주 숫자 민감하네. 김진태 도지사 좀 미안. 좀 미안. 별로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반박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반박하지 마요,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뭐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 자체도 사실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아니 출장 돌아오시자마자 그 한마디 그러니까 요즘엔 정말 이게 예민하시거든요. 국민들도 우리 유권자들도 예민하시기 때문에 한마디 하시는 게 정말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나게 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저건 좀 부적절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쉴드를 굳이 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2번째 검찰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뭐 좀 지금 부대변인께서 재밌게 표현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여야 간의 논박이 세게 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들면 전반적으로 그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좀 조각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비판하고 저쪽 부분에서 비판하고 조각조각 어떤 증언들이 나오거나 증거들을 제시할 때마다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거는 언론에 흘리고 수사가 편향적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편린들의 그냥 종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은 좀 차분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각에 맞춰져서 네. 이렇습니다라고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고 그때도 만약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정말 세게 비판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차분하게 비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차분하게 지켜보다가 비판하고 싶은데 검찰이 너무 많은 거를 여러 곳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단독이란 이름으로 정보를 주면서 자꾸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검찰에서 시끄럽게 한다기보다 저는 요즘에 오히려 뭐가 자꾸 눈에 띄냐면 유동규 씨가 발언하는 게 눈에 띄어요. 유동규 씨 발언. 아니 저는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동규 씨 범죄자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동규 장하다 그렇게 하시는 그 일각에 그래요? 저는 그 식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마치 무슨 순교자가 된 것 마냥 본인이 무슨 뭐 이렇게 잘난 사람 마냥 나와서 얘기하고 하는 잘한 것처럼 저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검찰이 네네. 풀어줬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신나서? 네, 신났죠 엄청나게. 괜히 얘기했네요. 아무튼 저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네. 식으로 뭔가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전체적으로 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짧게 맞습니다. 지금 네. 너무 조각조각 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우리 그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그런가 오해하실까봐 검찰에서 지금 나왔다는 것은 증거물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 상자와 가방이었고 두 번째 증거물은 뭐냐면 경선 기간 동안에 유동규 씨의 배우자가 이재명 후원의 후원 계좌에 30만 원을 이체했다라는 것이 지금 증거물은 이거 그게 두 개밖에 증거예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30만 원 이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나온 게 답니다. 자, 메모는 안 보여줬죠 지금까지. 메모는 아직 몰라. 그들끼리 메모를 맞췄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상하게 검찰이 왜 이러나? 검찰이 시나리오를 왜 이렇게 재미없게 어설프게 쓰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자 보세요. 후원 기간에 당연히 후원하고 싶으면 후원하는 거지. 후원 기간 아닌 날에 계좌 이체하면 이게 진짜 문제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자 봐봐. 대선 기간 동안이야. 그 경선 기간 동안이고 네. 돈을 줬다고 하는 8월과 4월 기간 사이에 줬어. 이체를. 그것도 30만 원이나.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솔직히 검찰이 왜 이러나 모르겠다. 그리고 유동규요. 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유동규 씨. 네. 그렇게 말을 저주를 퍼부으면서 많이 하실 분이면은 자 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다라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아요? 네. 정확한 날짜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왜 안 나와요, 솔직히? 저는 모르니까 안 나와요. 저는 모르니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검찰이 얘기 안 하고 지금 조용히 검찰 같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동감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저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러니까 일반 통상적인 수사랑 좀 다르긴 해요. 이게 이미 대선 자금이라는 어떤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찰 입장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나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계속해서 언론에 퍼뜨리고 뭐 제보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꾸 밖으로 꺼내는 게 전체적인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정도 저도 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진태 양냐님 좀 미안은 정말 나쁩니다. 네, 개사가 시즌 2가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분이 망가뜨린 채권 시장을 국민연금의 돈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대통령님 그러시지 마십시오. 나도 국민연금 받고 싶다고요. 국민연금 엄청나게 많이 냈다고요. 자, 오늘 이 떡상 진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불금 토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리고 대통령 청담동에서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하고 같이 술을 먹었다.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아까 말 작은 공.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제 민주당이 사활을 건 상황이 또 돼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밤 늦게까지 술자리 한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김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의혹을 물어보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곽 위원장님? 이번 주 내내 너무 뜨거웠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좀 이제 공부를 하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한 2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사실관계 관련된 건 이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중립기여를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아직 알 수 없다. 네.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알 수 없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장관의 대응 자체는 사실은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결국은 이 사건의 본질은 김의겸 의원께서 조금 무리수를 두신 거긴 해요. 왜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에게 궁금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자체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수는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려면 정말 더 뭔가 정확한 사실관계, 취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건 전략적인 실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뒤에 김의겸 의원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진위 여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하시는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각 잡고 들어가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요?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전에 5분 정도 의사 진행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법사위원장에게 얘기하고 뭐 스케줄표 그러니까 메모나 휴대폰 같은 거 보고서는 그날 기억을 한번 먼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하고 뒤에 녹취 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더 탐사라는 그 매체에 대한 광고까지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각 잡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데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네. 사실관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고요. 정확하게 공세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질문했던 거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녹취록이 있어도 빈약했다? 빈약했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너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대응이 조금은 이거는 위험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왜 거기다 당력을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렇게 그 로펌 변호사들하고 그렇게 술자리를 갖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외치고 그랬다면 이거는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상당히 부적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봐야죠.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판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 그게 이상하다고요? 아니 TF 구성하신다니까 한번 밝혀보셨으면 밝혀봐라. 좋겠고요. 저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사항이라고 네,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되게 지금에는 중요한 이건 말이 안 문제예요, 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아까 전에 부대표님 말씀하신 게 한동훈 장관이 왜 저렇게까지 나오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립기여 방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거 밝혀보면 나중에 얘기할 일이다. 그래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발끈하는? 부인하는? 강력하게? 진짜 아니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전제를 하고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나 이제 아까 이거 한마디 하고 지나갈래. 솔직히 우상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이런 얘기 나와요. 당신은 22년 전에 5.18 때 룸사롱에서 욕한 사람 아니냐. 저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22년 전 얘기를 이제 와서 여기다가 왜 갖다 대냐고요. 너무 세요. 그쵸? 말이 너무 세요. 정말. 자, 맞아요. 거기까지. 또 인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경 대변인님.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에 짜고 같이 나오시는 건지 민주당 내에서도 전략적인 실책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과 똑같이 또 얘기하셨어요. 위험하게 당이 왜 이래? 왜 당력을 집중해? 이 두 거는 왜 짜신 거예요? 똑같이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략적인 실책이라는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저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민주당 대변인실에 있거든요. 모르겠다. 네. 관련 논평 저에게 대변인 논평으로 냈어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 입장문도 냈고요. 입장문 끝에는 이거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위험한데 왜 당력을 집중하냐라는 거에서 야, 저쪽에 진짜 뭐가 있구나. 우리 집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자, 그러면은 김의겸 의원은 당연히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익 제보자의 제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질문이 엄청나게 뭐 이상했냐? 아니에요. 그때 뭐 7월 21일 저녁 일정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 거 스케줄표 보고 그것도 얼마 전 일이니까 얘기하면 될 걸 한동훈 장관 그때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왜 그러지 할 정도로 약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어보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끝까지 얘기를 다 듣습니다. 한 장관이 끝까지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끼어들고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 저쪽 패가 무언가라고 한번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다. 네. 근데 그 패를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런 상황이 당연히 질의해서 질의할 것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예전에요. 본인의 자녀 관련 얘기 나왔을 때 보통 그때 좀 흥분했죠. 부모들은 네. 자기 가정 그리고 자녀와 특히 연관된 얘기를 하면 많이 흥분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흥분하죠. 솔직히 그때보다 더 흥분한 거 다 보시지 그때는 않았어요? 좀 차분했어요. 내가 잘 몰라서 네. 그렇다고 관여 안 했다 이렇게만 너무 말했어요. 흥분했어요. 네. 너무 흥분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봐야 되죠. 네. 자, 요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건 저의 질문인데요. 우상호 의원이 오늘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고 저희가 들은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은 댁에서 술을 드시면 경호하던 경찰이 철수를 한다. 근데 술집에서 드시게 되면 경호실뿐만 아니라 외곽에 경찰들이 경호를 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철수했다가 한 잔 더 하자 그러면 다시 또 경찰이 와서 또 경호를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번에 그 7월 19일에서 20일 넘어가는 그 사이에 대통령이 사실은 경호 인력을 끌고 그쪽으로 이제 갔었다 뭐 이제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사실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마침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내용이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오비락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오비락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 때문에 꼭 그랬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사실은 네. 모르겠고 그리고 우상호 의원 저도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아마 그날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고 이런 식의 제보가 자꾸 많으니까 네.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제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네. 저는 자꾸 그 대통령을 아무리 이제 야당이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를 더 씌우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대선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도는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분에서 한마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일각에서 어디서 하느냐. 최지성 전 의원 처음에 발언 그랬죠. 한번 들어보시고요.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조홍천 의원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전 의원이에요. 전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지성 전 의원, 전 의원이고. 조홍천 의원은 현 의원입니다. 현 의원이고. 네, 예. 조홍천 의원이고. 아 제가 현 의원 모를까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같은 경우에 그런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169명 중에 그럼 한 명인 거죠 지금까지는. 뭐 그거는 알 수 네. 없죠. 그러니까 근데 말씀이 이것이 나온 건한 전략적 분인데 실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동훈 장관의 발언 중에서 네.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게 갬블링 하듯이 나는 다 걸게, 넌 뭐 걸래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김의겸 의원이 사실 그 자리에서는 별로 대답 안 하시다가 민주당을 거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모든 공직을 건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자체를 거셨다고요. 배팅에. 그래요? 어떻게 아니, 그렇죠? 왜 네, 지금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경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뭐 일견 이게 심각한 사안이라면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근데 초선 의원인데 네. 그분이 민주당 걸겠다면 민주당이 걸려요? 근데 왜 지금 걸리는 것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민주당이 아니 왜 걸렸을까요? 왜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부터 정책위원장부터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아직 사실관계로 밝혀진 것도 없고 그 발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물증이나 증거나 추가적인 증언이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공격하는가. 저는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학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도하게 지금의 공격 안 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사실 열심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만약에 그런데 네. 사실이 아닐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네, 어쨌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진실 게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군가 한쪽은 죽는다. 이게 제 생각인데 여당은 사실은 왜 죽죠? 아니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제 예를 들면 공격적인 그러니까 김의겸 정설하게 의원이- 했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네, 민주당이 죽는다는 김의겸 뜻이 아니라 의원은 질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질의 수준도 정말 송곳 같은 질의도 아니고 그때 뭐 했어요?
이 정도였어요. 그 영상 하나 틀어준 거 그게 다였는데 네. 아니 의원이 그 정도 질의도 못합니까? 이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시청자들이 자꾸 헷갈리십니다. 그렇게 뭐요? 왜냐하면 아니 뭐가 헷갈려?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 뭐 했어요가 아니고 그날 뭐 해서는 앞에 그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그렇게 네. 말씀하신 거고 영상 네. film에서 술 드신 사실 있습니까? 그 자리에 윤 대통령도 계셨다는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취조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장소 특정 관련해서는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혹은 정부 대통령실 이런 쪽에서는 장소 특정 안 됐다. 그리고 또 우리 곽관영 위원장님도 장소 특정 안 되지 네. 않았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청담동 바 정도까지 나왔잖아요. 갤러리아 골목에 있는. 네, 갤러리아 근처에 있는.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거로 우리는 공소장, 검찰 공소장을 보게 되면 누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특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면 장소를 잘 모른다거나 시간을 잘 모를 때는 일자 불상경 혹은 장소 불명의 장소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청담동 바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특정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말문을 열면서 28일 청사 출근길 그러니까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말한 겁니다.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점점점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도 국회가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이제 딱 한마디로 폄하를 해버린 거거든요. 자, 우선 이경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짜 뉴스라고 뭐를 근거로 폄하하죠? 증언 증검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증언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첼리스트라는 분의 어떤 육성이 있었고 그 보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발레 파킹 하시는 근처에 그런 부분도 추가로 뭐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근처에 어떤 분이었나 제가 그걸 좀 명확하게 그 자막을 못 봤는데 그 정도는 간판이 없어 보통은. 간판이 없다. 간판이 없는 곳이다. 보통 예. 간판이 없다. 네. 1인당 뭐 3,400 정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와. 그런데 이 40분 정도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와 40분 정도 통화할 때 남자친구가 뭐 어디냐 이렇게 식으로 물어봐요. 여기 간판이 없어. 이런 내용도 지금 같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자 보세요. 남자친구가 그냥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거 다 거짓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4분이 아니거든요. 4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이세창이라는 분,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이니까 아시겠죠? 저 같은 사람도 이세창 하면은 누구였지 검색합니다. 근데 이분은 첼리스트예요. 그런데 이세창을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다 너무나도 이분이 정치인이 아님에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라는 부분. 그리고 이세창이 그때 당시에 저기 또 윤상현 씨, 네, 윤상현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대표급은 그때 누구였었죠? 우리 권성동하고 장제원이다. 이게 진짜 친윤핵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첼리스트는 그때 당시인데 그 언론에서는 이미 그 두 사람이에요. 저도 멍청하게 그때 당시 두 사람이 정말 윤핵관인 줄 알고 당대표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보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 첼리스트는 아니야. 그 사람들 아니야. 윤상현이 앞으로 대표될 것이야. 윤상현과 이세창과 완전히 친한 형 뭐 이런 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경인일보에서 그때 당시에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네. 윤석열의 당선 숨은 공로자 하면서 이세창을 뽑았어요. 네.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면 알 수 없는 사실을 40분 동안 그 첼리스트가 이거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장소 관련된 부분은 저는 뭐 간판이 없다 뭐 그럴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검증원에서 가보면 알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고요. 첼리스트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게 사실 최대 피해자가 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첼리스트가 지금까지. 왜냐하면 거의 지금 온라인상에 이분의 예전에 과거 행적까지 해가지고 맞아요. 거의 무슨 막 조리돌림 당하듯이 그렇게 해서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네. 좀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냥 이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첼리스트 같은 분들이 그런 고위직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서 공연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일상에서 좀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나 이제 강남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주로 이제 그런 정관계 인사들이 다니는 데 가다 보면 들은 얘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했다. 누구누군가에 대해서 들은 소문을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자체가 절대로 그 자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그래서- 중에 잠깐만요. 네네. 들어오고. 그리고 뭐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 그 가짜뉴스 관련된 부분. 네. 그러니까 뭘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라고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딱 두 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입니다. 본인이 거기 갔다고 얘기 나오니까. 본인이 안 갔는데 그 얘기를 했으면 100% 가짜뉴스죠.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한다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하겠지만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그 얘기 하실 수 있죠. 정말로 자신 있다면. 네. 제가 갑자기 껴들었던 것은 죄송한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 첼리스트가 그런데 바를 다니면서 연주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 주셨는데 그 40분의 그 영상을 보면은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 왠지 약간 폄하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를 그럴 필요는 받을까 봐 없습니다. 네네네. 지금 피해자라고 해놓고서 더 피해를 주고 계셔가지고 아니요. 제가 그 말씀 갑자기 좀 끼어들어서 죄송하고요. 자 보시면은 언론사에서는 오히려 그래 고소해. 우리 이거 더 좋아.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이세창의 보좌관이 이 첼리스트한테 200만 원 연주해서 고맙다고 이체를 했답니다. 네, 그 보좌관이. 계좌 이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 오히려 그러면 수사 들어가면 이체 기록 남고 그 날짜 딱 남고 그 이유겠죠. 뭐 그 근처라든지 그러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소해라. 네. 우리 이거 수사 들어가자라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세창과 윤석영이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그분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왜 우리 과거에 그때 대선 기간 때 우리 그 6.2 모임 그래서 방역 위반이라고 언론 보도 네, 나온 한번 적이 그랬었어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세 명만 나왔어요. 3명만 윤상현, 김병욱, 부자금이라고 3명만 나왔는데 여기에 이세창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니 이게 앞뒤가 너무 딱딱 맞잖아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 이렇게 딱딱 맞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40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일반인이라면은 네. 그게 거짓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좀 계속 우리가 끌고 가서 이것을 공격거리다라는 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파악할 그런 필요는 있는 사안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자, 싶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그 여성분 첼리스트는 그 전화 통화에서 200만 원 선입금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보좌관 이름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돈 입금된 거는 맞는 사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죠. 네. 예, 한번 밝혀볼 일입니다. 저도 네. 그다음에 말씀에 지금 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따질 필요는 없고 그 증언 자체도 이제 검증해 보면 알겠죠. 근데 이세창 씨가 그 통화 녹음한 건 이제 녹취록이 계속 나왔잖아요. 음. 그런 자리가 있었던 건 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처음에 그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 오늘 이제 고소장 얘기하고 또 그 기자회견 최근에 하고 하면서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에서는 인정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조작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직된 측면이 있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세창 씨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야죠. 근데 본인이 네. 어쨌든 그게 무서우면 이렇게 뭐 거기다 대고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한번 보면 되겠죠. 그 부분도 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하는 또 다른 방송에서 이 더 탐사 이 언론 매체에서 이 상황을 보도한 기자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강정구 기자하고. 그랬더니 추가로 그 자리에 있었던 혹은 목격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더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더 밝혀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그 얘기는 해볼 거고요. 예. 자, 이거 하나가 좀 중요한 부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제보 과정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 첼리스트의 오빠라는 분이 뭐 친오빠인지 아닌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빠라는 분이 이 첼리스트가 그렇게 말한 거 맞다. 이 목소리는 그 사람께 맞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 통화 녹음을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이 첼리스트 여자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제보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첼리스트 자체가 데이트 폭력이다. 이 남성,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제보를 했던 그 남성, 본인이 전화했던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을 지금 주장을 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공익 제보자라고 불리우는 그 남자친구, 전화 통화 녹취록을 제공한 그 사람은 나는 아니다. 난 이거 공익 제보자로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혹시 제보 과정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첼리스트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그 첼리스트가 저라고 제가 진짜 네. 정말 본 것을 내가 4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신상이 털린 거죠. 그렇게 네. 된다면 그 입장이라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막 함부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느낄 수가 있다. 왜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나와서 약간 중립적인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트 폭력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 자체가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폭력적 행위, 뭐 정신적으로 압박을 줘서 우위를 차지하는 거 이런 것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또 언어 폭력도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의 내려져 있는 범주 약간 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약간 제3자적, 중립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여성,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내 신상이 털려서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전 남자친구죠.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보, 그렇죠. 공익 제보자잖아요. 예. 그럼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참 말했던 어려운 것 그거를 같아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인은 안 했어요. 그건 부인하지 그런 거. 않고 다만 그런 식으로 자꾸 제보란 이름으로 본인과 음. 관련된 통화 내역을 이렇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를 말한 거다. 네, 그렇게 그래서 보는 데이트 거군요. 폭력이다라고는 하는데 참 이거는 제가 네. 여성이어서 그런지 네. 그 여성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 참 복잡하지만 그렇지만 객관적인 법의 잣대, 법치국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네. 그 법의 잣대로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 안에 들어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뭐 이게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또 식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뭐 그거는 보면 알겠고요. 실제로 이게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네. 녹취했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 네.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지금 헤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그렇게 막 좋은 사이에서 통화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투는 좀 그렇지 않던데요. 뭐 했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왜 갑자기 녹취를 하죠? 보통 연인 사이에서 그렇게 통화하면서 녹취하지 않잖아요. 자동 녹취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예. 활용했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녹취가 될 만한 내용인가라는 거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설사 뭐 자동 녹음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했더라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떤 이야기가 담긴 그런 것들을 언론이나 이런 데 제보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나 장관, 법무부 장관이 네. 특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뭐 우리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자꾸 했다. 이거는 사실은 여자친구가 뭐 제보를 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국가적으로. 이게 제2의 뭐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는 정도로. 예. 그러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거는 좀 제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한테 들은 얘기다라고 해가지고 던지기엔 너무나 심대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야 저는 일반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 이외에 다른 정확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권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이렇게 좋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이 얘기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곽관용 위원장님이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하면 될 것이다, 보면 될 것이다, 보면 알겠다 이런 얘기 계속 하셨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를 이제 어차피 이제 고소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팩트를 밝혀내면 된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지 공정한지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뭐 여론조사를 하거나 물어보게 되면 상당히 이건 조금 못 믿겠다 검찰 수사를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검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사나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수사를 어. 얼마나 잘할 것이냐. 네, 얼마나 공정하게 잘할 우선은 것이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먼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잘 아시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뭐 검찰이 막 압수수색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특검해야 된다라는 지지율이 많잖아요, 지금. 네. 이 또한 지금은 설마라는 생각, 정말 그럴까? 근데 이거를 많이 알수록 저는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던가 아니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밝혀내야 된다. 그게 뭐죠? 특검을 말하는 뭐 건가요? 특검도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네, 그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면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약에 이거 사실이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하다가는 야 나까지 죽겠구나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이게 네. 사실이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네, 네.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든 밝혀내야겠죠. 어떻게 보세요? 전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검찰에서 하는 걸 보고 만약에 제대로 못하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 대해 쏟아지는 공격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검찰이 수사를 그러니까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수사를 할 때마다 특검하자고 할 겁니까?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신뢰성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검찰의 수사가 아마 다가 아닐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TF 구성한다고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에서도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추가적인 혐의 입증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 하시는 게 조금 황당한데 민주당에서 아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의혹이 막 불거지고 있는데 떳떳하면 당신들 그날 행적 다 밝히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통령 얘기하죠. 그날 스케줄 행적 다 밝혀라. 한동훈 장관 아니 혐의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한동훈 장관 대통령이 밝히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밝히려면 주장하시는 쪽에서 김의겸은 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피하시고 그러시죠? 저는 좀 더 탐사도 뭐 예고를 했지만 앞으로 네. 더 어떤 것들이 나올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하지 않을까 보고 그 있습니다. 제3자가 더 이상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뭘 더 내놔야 될까요? 그러면 이 상황이 맞는지만 확인하려면 특히 뭐 언론이든 김의겸 의원이든 당사자가 일단 아닌데 제보는 그렇게 들어왔고 녹취록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걸 다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또 더 밝혀내죠? 이 거기- 사람이 수사기관이 아닌데? 예, 실제로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법정에서도 기본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 확실히 있잖아요.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혹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크로스체킹 가능한 증언들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런 것들 중에 뭐라도 나와야 네. 사실은 국감장에서 그렇게 각 잡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검찰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은 아까 뭐 정치권에서 그러면 안 된다 말씀 주셨는데요. 솔직히 검찰은 본인들이 신뢰성을 떨어뜨린 거지 정치권하고 상관없다. 뭐 검찰이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발대발 할 것이면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양보해서 그 비밀번호까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그날에 구글 그 지도 이렇게 일정 같은 거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는 그래봤자 한 2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그렇게 답답하고 그러면 그거 공개해줘도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더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수사는 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검찰이나 이런 기관에서 수사하는 방식이 우리가 보기엔 좀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 안 되면 정말 특검을 가든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사실관계는 제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뜨거운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뭐 동작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감사드리고 불타는 금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10만 돌파 이벤트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1,500만 원 상당의 경품 받고 싶은 분 혹은 스픽스를 사랑하는 분 혹은 노영의 디너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설문조사 응하셔가지고 경품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